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르신 4분 중 1분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뇌 속에 노폐물이 하루에 30%씩 쌓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치매 우울증 심장 문제까지 따라붙을 가능성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드시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계속 SOS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숙면 공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숙면 공식, 즉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발견한 사실은 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그걸 바꾸는 방법 역시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약을 갑자기 끊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녁 6시 전 식사와 달걀이나 두부 그리고 호두 5개와 따뜻한 우유 1잔. 이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새벽에 깨던 분이 깊은 잠을 다시 찾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께 간단한 체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몸이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누워서 3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신가요? 둘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가 힘드신가요? 셋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전혀 없고 머리가 무거우신가요? 넷째, 낮에 조금만 앉아 있어도 꾸벅꾸벅 졸고 집중력이 떨어지시나요? 다섯째, 수면제를 안 먹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으신가요? 이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그건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들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노년의학 전문의 김민호입니다. 25년 동안 7,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잠과 건강 문제를 함께 살펴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들과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 확인된 결과들을 토대로 준비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설명은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시도록 전달하는 것이고 정확한 진단이나 약물 조절은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잠이라는 건 단순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조화롭게 작동해야만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활 습관이 조금씩 틀어지고 그 작은 틈들이 쌓이면서 잠이 흐트러집니다. 제가 가장 자주 본 원인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 늦은 시간에 무거운 저녁 식사. 우리 위장은 해가 지고 몇 시간이 지나면 쉬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녁 8시에서 9시에 라면, 튀김, 고기처럼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위장은 밤새 야근을 하게 됩니다. 위가 계속 일하고 있으니 뇌도 편히 쉬지 못하고 누우면 배가 더부룩하고 뒤척이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 카페인 당분 야식 습관. 커피, 녹차, 초콜릿,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에 드시면 밤까지 몸에 남습니다. 떡, 빵, 과자처럼 당이 높은 음식은 혈당이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몸은 자고 싶은데 혈당과 신경은 잠들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과부하. 잠은 지친 뇌가 아니라 적당히 움직인 몸이 만듭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뇌만 피로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이 더해지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네 번째 원인, 호르몬 변화와 약물 의존.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뇌에 잠들 준비를 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여기에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몸은 점점 자연스러운 잠의 신호를 잃고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평지에서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4가지 원인은 대부분 2~3개가 겹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하면 잠도 반드시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단 2가지에서 3가지 습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잠이란 건 몸의 한 부분만 잘 돌아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불면증은 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 혈관, 심장, 호르몬, 면역까지 온몸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야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장 내, 혈관 내, 그리고 호르몬 수면 리듬입니다. 먼저 장과 뇌의 연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요즘 의학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장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있고 감정과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감을 만들고 결국 깊은 잠을 유도하는 물질인데요. 이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이 불편하면 기분도 가라앉고 밤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결국 잠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 속에는 수백 종의 장내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이 몸의 염증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장내 세균 균형이 깨지면 장에서 생긴 염증 신호가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고 그 신호가 뇌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면 뇌는 지금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혈관과 뇌의 관계입니다. 우리 뇌는 항상 깨끗한 혈액을 공급받아야 잠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끈적해지거나 혈액순환이 막히면 뇌는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 순간 뇌는 경계 상태로 돌입합니다. 즉,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럽 노년의학 연구팀에서 70대에서 80대 어르신 2,000명을 조사했는데 혈관이 깨끗한 그룹은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5%나 더 길었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안 좋은 그룹은 새벽 각성이 2배 이상 많았고요. 세 번째는 호르몬과 생체 리듬의 연결입니다. 우리의 뇌는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흔히 잠의 스위치라고 부르죠. 그런데 멜라토닌은 스스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혈관 음식빛 운동 같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호르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장내 세균이 만드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의 재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재료가 충분해야 스위치도 잘 켜집니다. 반대로 장이 나쁘면 세로토닌이 줄고 그러면 멜라토닌도 부족해지며 결국 잠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결 구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과 혈관이 편안해야 뇌가 편안해지고 뇌가 편안해야 깊은 잠이 온다. 지금부터는 실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정자 어르신은 무려 10년 가까이 불면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누우면 30분, 1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고 새벽 3시면 눈이 딱 떠졌습니다. 꼭 알람 맞춘 것처럼 그 시간만 되면 깨요. 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쉽게 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면제도 여러 번 바꿔보셨지만 처음 며칠만 듣고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저녁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손주 돌보기에 쓰시다 보니 저녁 식사를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 가까이 돼서야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고 잠들기 전까지 TV를 켜놓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자 어르신에게 단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저녁은 꼭 6시 반 이전에 가능한 한 따뜻하고 소화 쉬운 음식으로 드시기. 둘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조명을 조금 낮추기. 셋째, 간단한 저녁 스트레칭과 함께 따뜻한 우유나 두유 한 잔, 그리고 호두 5개 정도를 드시기.
이렇게만 바꿨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르신은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자 새벽 각성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나자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그보다 더 확실한 회복 신호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오늘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장, 혈관, 뇌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을 보면서 그 답을 저녁 한 상과 잠들기 전 루틴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효능은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국내외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효능은 뇌를 진정시키고 잠의 스위치를 켜주는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따뜻한 단백질이나 콩식을 드시면 그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잠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작용입니다. 견과류나 콩류, 일부 채소들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밤에 우리 근육이 굳는 것을 방지하고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이 안 풀려서 뒤척인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당긴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에 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만 추가해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압과 맥박을 안정시키는 효과입니다. 저녁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심장이 과하게 뛰고 몸속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면 따뜻하고 소화 쉬운 단백질과 약간의 지방, 그리고 채소가 곁들여진 식사는 혈압 변동을 줄여주고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효능은 장내 세균을 바로잡아 염증을 낮추는 효과입니다. 콩류채, 소류, 견과류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되고 이 좋은 세균들이 생성하는 물질은 염증을 낮추고 면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설명한 연결고리가 부드러워지면서 새벽에 번쩍 하고 깨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저녁 조합과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식품들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어떻게 먹고 언제 먹고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은 가볍되 따뜻하게, 소화가 편안하게, 그리고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마치기.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장도 편하고 혈관도 편하고 뇌도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황금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따뜻한 단백질, 부드러운 채소. 저녁에는 몸을 진정시키는 따뜻한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드럽게 끓인 달걀찜, 순두부, 흰살 생선 구이, 닭가슴살 스튜 같은 메뉴가 좋습니다. 여기에 소화가 편한 채소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양배추, 애호박, 시금치, 당근처럼 부드럽게 익힌 채소들이 좋습니다. 이 조합은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트립토판과 비타민을 잘 흡수하게 하고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드는 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 배 속이 자꾸 더부룩하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밥은 반 공기 이하, 단백질은 손바닥의 반쪽 크기 정도, 채소는 2~3 숟가락이라도 좋으니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튀김, 찌개, 국물, 짠 음식은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 견과류 한 줌. 잠들기 2시간 전쯤에는 과하지 않은 가벼운 간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음식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세로토닌의 재료 역할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양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그러니까 호두 5개에서 7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조합, 따뜻한 수면 음료 한 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음료가 몸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흰 우유, 두유, 라이트 요거트 드링크처럼 부담 없는 음료가 좋습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를 한 꼬집 넣어도 체온을 은은하게 올려줘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유가 속에 맞지 않는 분들은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 차, 카모마일 차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따뜻함입니다. 따뜻한 온도는 장과 뇌에 이제 조금씩 쉬어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네 번째 조합, 잠들기 전 이완 루틴 5분 빛 차단.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의 준비입니다. 잠들기 전에 5분만 투자해 주세요. 목욕 계어리를 천천히 돌려주고 코로 깊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뇌의 긴장도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빛은 수면 호르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TV 화면, 스마트폰, 형광 등의 강한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늦추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밝은 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하나 둘 줄여주세요. 이 네 가지 조합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의 잠을 되살린 아주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일주일 만에 잠이 달라졌다, 새벽에 덜 깬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멜라토닌 리듬이 다시 살아나고 장내 세균이 안정되고 혈관이 부드럽게 돌아가기까지는 최소 4주에서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마치 오랫동안 굳어버린 시계를 다시 맞춰 놓는 과정과 같습니다. 한번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스스로 리듬을 유지하기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은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조금만 잘못 조절해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품들은 대부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이지만 피가 묽어지는 약이나 고혈압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는 좋지만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당이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한 줌 이상 드시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이나 유제품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은 밤에 속이 더부룩해져서 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나 심장 문제가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류, 견과류 같은 음식들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장질환으로 수분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잠들기 직전 따뜻한 음료를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실천법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수면제를 끊거나 용량을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면제는 몸이 적응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오히려 불안불면 심장 두근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줄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잠을 돕는다고 해서 너무 단 음식을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꿀, 단 과일, 빵, 떡처럼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음식은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혈당이 떨어지는 새벽 시간에 깨버리는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분들은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에너지 음료처럼 잘 모르고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면이 있으시다면 오후 시간대 카페인은 아예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면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몸속 리듬이 어긋난 신호이고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둘째, 장혈관 뇌가 편안해지는 저녁 한상과 잠들기 전 루틴은 수면의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셋째,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진짜로 몸이 변하려면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부터 오늘 저녁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실천은 작게 시작할수록 오래갑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여러분의 아침 표정이 얼마나 달라질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 친구,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잠 문제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함께 도울 수 있을 때 훨씬 빨리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밤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믿을 만한 정보를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시기 위한 설명이며 약물 치료나 진단은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몸과 뇌가 다시 편안해지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길동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